네, 안녕하세요. 더 AI 김동원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더 AI 스쿨이 개교했습니다. 빠라따따. 네, 더 AI 스쿨은요, 요즘 최고 화두인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만든 코너이고요. 국내외 최고 AI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라 하는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국내 AI 1세대 연구자이신 분이죠.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개교하는 날인 것 같은데 개교하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저희 LG에서 오셨어요. 그 LG AI 연구원의 서정현 인재육성위원장님이십니다. 현재 그 가기정통부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민간위원장님으로도 하고 계시고요.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DAI 개교하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최근 AI를 배우시거나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AI 혁신학교 아이패를 설립하시고 모두를 위한 AI를 또 지향하고 계신 모두의 연구소의 김승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연구소 대표 김승일이고요. 모두연구소는 AI 개발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AI 학교 아이펠이라고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 멘트가 다 비슷하셨죠. 하지만 이분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AI 언어 쪽으로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AI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기술을 만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네,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AI 분야의 어벤져스 분들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AI 교육입니다. 요즘 챗 GPT가 워낙 뜨다 보니까 교육 분야의 AI를 접목해야 된다, AI를 배워야 된다, 또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교육 분야를 한번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진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2016년 알파고 이후로 챗 GPT까지 지금 AI 신도림이 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현재 AI 기술 수준은 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실까요? 글쎄, 약간 매우 놀랍고 약간 숨가쁘게 발전하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이 아마 그 기하급수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얘기는 하루가 다르게 그냥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이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기술 수준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AI 교육이 우리 왜 필요할까? 우리 왜 이걸 배워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열띤 토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훈 교수님, AI 교육 왜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부르죠. 요즘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디지털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새로운 생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기법들이 계속 개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점점 전공에 관계없이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을 기계화하는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농업도 기계화하고 운송도 기계화하고 옷감 짜는 것도 기계화하고 인쇄도 기계화하고 모든 것을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냐? 수학하고 과학을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디지털 대전환 시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이제는 마치 영어, 수학, 우리가 국어, 이렇게 글쓰기, 읽기, 쓰기나 산술 같은 거를 배웠듯이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분야가 이제 컴퓨팅 이해가 필요하다, 컴퓨터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분야에 AI가 잘 적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환 대표님, 이제 아무래도 AI를 개발하시고 지금 보급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공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언어 모델 중에 뭐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계 독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국어 시험 치는 거나 토익에서 독해 시험 치는 거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기계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 엔진이죠. 인공지능 엔진이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면 이제 그거를 읽고 이해한 뒤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사람 대신 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도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런 생성형 AI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문서를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 교육업체 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문해력에 관련된 거죠.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문서가 있으면은 기계가 거기에서 엔진이 인공지능 엔진이 질문을 추출하고 그걸 이제 제시하고 를 하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자동으로 또 인공지능 엔진이 채점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일상적인 그냥 뭐 초중고 교육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K컬처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 공부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빠는 낮에 이제 일하러 나가고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이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문해력이나 언어가 이렇게 발달이 좀 더디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본인들의 취향이나 뭐 지적 능력이나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초개인화해서 컨텐츠 제공해서 읽게 하고 질문 내고 답변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뭐 얘기하자면 이제 AI 그 성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뽀로로를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는 이제 직접 성우분들이 더빙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친구들 이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뽀로로를 보는데 소리는 들리지만 이제 화면만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10개국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다 성우가 더빙하기는 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더빙을 해서 제3세계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로 교육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또 AI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제 AI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데 이게 과연 정말 학생들이 AI를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승일 대표님, 네. 아무래도 AI 혁신학교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과 마주 접하시고 이런 교육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이나 뭐 하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런 AI 계획하고 있는 AI 교육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해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서 AI 교육은 뭐 반드시 필요하겠죠.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쓰일 거고 뭐
아까 여기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든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좀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모든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모두 다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다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느린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배우고 또 전달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스스로 이 인공지능을 배워 나갈 수 있게끔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부나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AI 교육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교육을 잘해보자, 효과적으로 하자. 거기에 관심인데 그걸 AI 교육이라고 그러시고 뭐 책도 발간하시고 그랬고요. 또 AI를 연구하시거나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도 뭐 두 번째 캐터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그 AI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AI가 뭐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 거는 좀 그 다음 차치하고 우선 이게 뭐다라는 걸 알게 해야지. 그리고 뭐 교육을 꼭 가르쳐야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 이게 뭐다라는 걸 알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너무 어떤 그 환경 같은 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를 잘 이렇게 그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다 그 AI를 우리 애가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뭐 요즘에 인터넷 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저는 주장을 계속 해왔. 너무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AI를 모르면서 AI 써야 돼 강박관념에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네, 저도 그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교육학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AI를 어떻게 잘 적용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AI를 적용한 교육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세요. 그럼 이제 학부모들은 그러면 오해를 하시죠. 우리 아이가 AI를 잘 배우고 있구나. 근데 지금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육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수준별로 맞춰서 문제를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수학을 잘 가르치는데 AI를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거는 AI를 배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AI의 개념을 알거나 컴퓨터 뭐 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래 정말 필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은 AI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AI의 기본 원리를 알아서 그 AI를 내가 일하는 분야, 내가 의사면 의학에, 내가 변호사면 법률에, 내가 만일 농업을 한다면 내가 하는 농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정규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과감한 교육 개혁이 좀 우리가 해야 돼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AI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디지털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알고리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구구단처럼 익숙해져서 척 보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컴퓨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척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배웠던 어른들은 굉장히 그거 복잡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애들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냐 뭐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프로그래밍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문제 해결을 하는 논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배워야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그 전공에 가서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거죠. AI를 적용한 교육과 AI를 위한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AI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이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게 잘 제대로 못 배우고 대학에 오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AI 융합 전공이 잘 교육이 안 되고 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을 하는 전공을 가서 봤더니 뭘 가르치나 보니까 코딩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건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수학처럼 미리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오니까 대학에 와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융합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이 교과 과정을 다시 좀 재편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빨리 키워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듣다 보니까 많이 해주세요. 그 AI 융합 전공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 코딩을 안 배운 친구들이 입학을 해서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혹시 그러면 코딩을 배운 친구가 들어오면 그 뒤에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AI 융합 전문가도 AI 전문가만큼 지금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을 하신 분 중에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알아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법을 자동으로 판독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을 갖춘 거를 만들고 그거를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의 경우를 제가 잘 아는데요. 거의 한 수백 명의 교수분들이 거의 전체 전공에 대해서 AI를 융합해서 하겠다고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AI 융합 교육과 연구에 굉장히 많이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교육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중에 그걸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들이 이제 저런 거죠. 대학조차도 입학하면은 일단 코딩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 많은 대학이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전체 교양 필수로 코딩을 가르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는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서강대학교만 해도 교양 필수가 딱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고요. 다른 하나는 글쓰기,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코딩입니다. 파이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요 3개가 교양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이라는 게 사실 적성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내가 컴퓨터 공학을 하겠다 하면 코딩을 안 하고 컴퓨터 공학을 하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면은 AI라는 게 진짜 생활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생활 곳곳에서 다 쓰이는 거고 또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산업 분야랑 융합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중고 때부터도 있지만 뭐 대학 때도 그렇고 또 지금 각 필드에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 내가 무슨 이제 자동차 전문가다, 반도체 전문가다 이런 분들도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AI를 배우자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코딩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부터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융합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이스가 되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이제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코딩부터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잘 배우고 금방 배우고 안 맞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한다 이런 표현도 정확하게 저도 그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근대 사회에는 그 수치에 기반해서 수리적인 사고력을 갖는 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초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개념과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개념, 이것이 이제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만 되고, 그 중에 이제 적성에 맞는 아이들은 마치 수학처럼요. 적성에 맞는 아이들은 전문 개발자로 가면 되고, 그렇지만 나는 수학보다, 나는 저 컴퓨터 개발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경제학을 하겠다. 그러면 각자 전공에 가서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데이터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 컴퓨터를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인문사회학을 가도 수학적인 개념을 다 쓰거든요. 똑같습니다. 수학의 전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수의 개념과 뭐 덧셈 뺄셈의 개념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컴퓨팅 사고력도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덧셈 뺄셈 단계가 있고요. 그 누구나 금방 배웁니다. 제가 저 싸움을 좀 말릴 그 코딩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 프로그램 언어를 이렇게 내는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뭐 야 왜 그 모든 사람한테 그 어려운 코딩을 시키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냥 그 코딩이란 거를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냥 도구를 쓰는 거다. 창작을 위해서 또 아니면 또 분석을 위한 도구 뭐 이런 거를 쓰는 거를 그냥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다 능력껏 잘 활용하도록 교육 받는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컴퓨팅의 본질이 뭐고 이걸 쓰면은 뭐를 할 수 있고 뭐는 못하고 그래서 또 하도 그냥 인공지능에 뻥을 쳐내니까 모든 게 다 이걸로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기술이 계속 굉장히 빨리 새 거가 나오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메타버스 나오니까 메타버스가 뭔지 영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알던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그 소리 잘 듣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뭐 챗봇 나왔지만 아마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술의 본질을 알면은 이게 뭐 때문에 나왔고 뭐 다음번에 뭐가 나올 것 같은 거 대략 예측이 가능한데 나올 때마다 그냥 본질을 모르면서 용어만 외우고 다니면은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본질을 알자. 아마 서정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본질을 알려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것에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코딩이라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뭐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저도 코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컴퓨팅이나 AI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한 후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코딩도요. 글 쓰는 거하고 비슷해서 코딩 배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도 글 배웠다고 해서 정말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멋있는 글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코딩 배웠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거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내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레벨은 약간 글 쓰는 거를 배운 다음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거를 아는 수준 그 정도가 이제 모든 사람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첨언을 조금 드리면 아까 전에 프로그래밍 코딩이라는 게 교양 수업으로 이제 모두가 들을 정도로 다 필요하다고 저는 이거를 좀 효용성의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면은 진짜 교육의 그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두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성이 안 맞으면은 조금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김진영 교수님께서 일단 뭐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부터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저도 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공학을 간 이유가 뭐 어렸을 때 막 로봇 나오는 만화 보고 막 뭐 납땜해서 만들어 보고 뭐 하니까 만들어 보거나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학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갔고 굉장히 재미있게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수학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초중고를 지나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풀잖아요.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코딩이라는 거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한 대로 할 수 있고 그럼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미를 먼저 키워주는 게 굉장히 앞단에 있으면 아마 대학교에 오기 전에 모두가 코딩도 재미있게 배우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쭉 융합까지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딩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코딩을 가리키면요, 자기가 만든 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눈에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자기가 만든 것이 돌아가서 이거는 잘못 만들었네, 이건 잘했네. 그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흥미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진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코딩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언플러그드 교육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책 가지고 얘기하듯이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거든요. 데이터 개념을 은근히 가르쳐주고 지금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초등학생서부터 배울 수 있게 그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과감하게 확대 도입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좀 그 기본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구구단처럼만 익숙해지면 아마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그 코딩이나 이런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다 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까? 뭐 그런 식의 논의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챗 GPT를 이용해서 뭐를 창작을 했다. 그게 코딩인가 아닌가? 뭐 그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꼭 굳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이렇게 뭐 그 해야지만 코딩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여간 입력을 하고 뭐 이러는 거를 그냥 넓은 의미에서 우리 코딩이라 그러면은 잘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뭐 아무리 AI 컴퓨터 전문가라 하더라도 뭐 모든 바닥서부터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레벨이 있잖아요. 그 아래까지 남이 만든 거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닌 그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은 잘 만들어진 도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AI 교육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를 잘 쓰도록 하는 교육, 뭐 그다음에 거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잘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서정 교수님 주장하는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명령어대로 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의식을 주면은. 뭐 이렇게 과도하게 그냥 기대를 한다든가 안 되는 거를 될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저한테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문대학을 나왔고 뒤늦게 이제 AI를 취재하면서 이걸 좀 알아야겠다. 너무 다른 사람들과 디지털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서강대학교 말씀하신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AI를 배우면서 코딩도 하고 있는데 적성에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근데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있는데 배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학생들 교육에 좀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굳이 500만 원씩 내가면서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좀 재밌게 AI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김 기자한테 독설 좀 할게요. 이런 거를 어려워하면은 앞으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가치도 창출하고 그러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근데 불행한 세대죠. 당신 세대는 그 제대로 못 배웠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 후손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서 우리 초등학교서부터 컴퓨팅 개념도 가리키고 뭐 AI도 쓰게 하고 이러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자님 말씀 중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 코딩 배우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려운 걸 애들한테 왜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딩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가르치면 금방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머리가 굳은 성인한테 평생 처음 배우는 걸 가르치면요 못 배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이게 마치 영어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영문학 박사보다 어릴 때 미국에서 몇 년 살았던 애가 오히려 말을 훨씬 잘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릴 때 배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어요. 코딩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 배운 학생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교육이라는 게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맞춰서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코딩이라든가 알고리즘ik 능력이라든가 이거는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기에 맞게 교육을 통해서 그 논리력이나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1교시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AI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저같이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교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2교시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